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룹 만드는 것도 알아보고요. 조금 복잡한 미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여기 있는 거 한번 딱 눌러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것이 작업 공간이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배경 색상 위에 있는 첫 번째 레이어는 삭제를 눌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웃라인을 좀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동그랗게 끝을 잘 맞춰야죠. 그래야 컬러 드롭이 가능해집니다. 자, 딱 넣었어요. 오른쪽으로 쭉 펜을 떼지 말고 쭉 당기시면 위에 임계값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색깔이 얼마큼 꽉 채워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레이어를 만들고,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옆에 또 다른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끌어 담습니다. 채웠죠? 끌어서 당기면 채워지고요. 세 번째 레이어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겹쳐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고요. 여기도 색깔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쫙 당겨서 끝까지 와서 100이 넘어가면은 얘가 전체가 칠을 해줘요. 그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끌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보여지고 레이어에 하나하나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3번 레이어를 한번 밑으로 내려 볼게요. 현재 초록색과 노란색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주니까 분홍색하고 그 레이어가 달라져서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 찍어서 이름 변경 해서 글씨로 이렇게 그린하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이제 이름 변경하고 이 밑에 키보드 보기 눌러서 글씨를 타이핑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마다 이름을 항상 변경을 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복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찍어서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가운데 거 눌러서 복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잠금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 레이어가 잠겨서 삭제가 색깔이 빨갛게 안 돼 있죠. 삭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잠금 해제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이제 한 가지로 묶는 것도 이따 가르쳐 드리고요. 레이어 네 번째 만들어 봤고요. 한번 여기다가 색을 넣어 볼게요. 그냥 당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색이 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가 맨 위에 있으니까요. 요거를 맨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꾹 눌러서 공중에 뜨면 밑으로 쭉 끌어당기시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레이어를 만들고요. 요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좀 보라색 같은 거를 넣어서 이 바탕에 좀 한번 이렇게 스트럭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럭처를 넣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동그라미 위에는 그려지지 않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파란색 이 레이어에 그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보이시죠? 자, 그럼 바닥을 배경을 만든 게 있고 레이어를 정리를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 파랗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거를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그럼 약간 색깔이 다르지만 같은 색으로 보이고, 여기 그룹이라고 보이는 게 보이시죠? 바뀌는 게. 그렇게 해주시면 얘가 새로운 그룹에 섞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오른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그룹이라고 나타나요. 요걸 그룹으로 묶어주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름 변경을 해서 얘는 뭐 동그라미 모음을 해주고, 밑에 거는 뭐 바닥 해도 좋고요. 그림이 복잡해질수록 레이어를 다 하나하나 하셔야 수정도 가능하고요.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복잡한 걸 우리가 그리게 될 텐데, 이렇게 레이어를 정리를 해놔야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안 그리면 일일이 찾느라고 힘들어요.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은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풀어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한 개만, 한 레이어만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되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다 사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오늘 이 레이어를 요만큼 배웠는데 무슨 과제를 드릴 거냐. 지난번에 드린 이 도형 같은 거죠. 요거를 우리 그리기를 연습했는데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거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저는 3가지로 다양하게 그룹을 만들어 놨고요. 요 스케치를 맨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야 항상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N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허옇게 색깔이 좀 연해지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아까 보셨죠? 위에 만든 걸 밑으로 갖고 내려왔어요. 자, 브러쉬는 이제 요거 솔리드를 좀 생각해 만들어 보고요. 색깔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사이즈 불투명도는 100%로 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잘 생각하시고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면을 칠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이거를 다 예쁘게 칠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색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되죠. 맨 밑에다가 이걸 칠해야 그 위에 동그라미고 뭐 거미발 같은 저런 것들이 그렸을 때 앞으로 보이게 돼요. 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무슨 색을 하시든 이제 여러분들 자유이신데 지금 한번 초록색을 해봤고요.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 붓의 굵기를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트릭입니다. 이렇게 해줬죠? 맞췄는데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 배웠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예,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색칠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 가시면 되고요. 요거 위에 또 다른 색을 하나, 요거를 같은 색보다 한 칸이 다른 색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또 여기다가 다른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위에다가 레이어를 놔야 이 분홍색이 보이겠죠. 거꾸로 하면은 보라색 밑으로 가니까 분홍색이 보이질 않게 돼요. 자, 좀 이 색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색으로,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브러쉬 사이즈 잘 조정을 하시고요. 여기 동그란 거 반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를 항상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깔끔하고 이쁘게 되죠. 그 옆에 거를 한번 또 볼게요. 이 파란 거 먼저 색칠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해주고, 자, 레이어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레이어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이 없어졌어요. 왜? 아까 노란 반점을 반원을 따로 레이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잘못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거 수정하느니 차라리 레이어를 이제 파란 거 위에다가 하나 또 만들어서,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레이어를 파란 거 위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반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이제? 이렇게. 예, 아까 실수한 건 할 수 없어요. 밑에 가려졌으니까 그거 뭐 굳이 또 다시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반원도 또 마저 그릴 수 있는데, 요거는 같은 레이어에다가 해도 무난합니다. 따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특별하게 얘는 고칠 게 아닌 거니까 그게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알죠. 예. 자,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의 나중에 그룹으로 또 묶어 주셔야 돼요. 라인을 그려보는데 이게 크기가 너무 가느니까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쵸? 이 굵기만 맞추면 돼요. 물론 이 도형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걸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만든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동그라미 그리셔도 되는데 브러쉬 사이즈를 잘 맞추면 한 번에 딱 찍을 수가 있어요. 됐죠? 한 번에 다 찍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초록색으로 해보고 이 굵은 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역시 브러쉬 사이즈를 잘 맞추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걸 테두리를 쳐서 색을 끌어서 당겨가지고 색칠을 하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나도 쉽게 칠이 되죠. 자, 그러면 저 뒤에 배경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밑에다가 하나를 넣어야죠. 근데 지금 또 많이 레이어가 생겨서 많이 복잡해졌죠? 오른쪽 왼쪽 좀 구분을 해줄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요. 그룹으로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밑에다가 무엇을 놔야 하는지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배경을 색을 그려 넣으면 이제 이 방금 그린 초록색 밑으로 들어가겠죠? 보색을 많이 사용하시면 그림이 좀 눈에 띄고 굉장히 선명하고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좀 그리시기 편할 거예요. 초록색의 보색은 노란색.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가려봤습니다. 가리기, 스케치를 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그룹으로 해주고요. 그룹 줄였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룹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해놨던 것을. 그래, 스케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다시 요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고 이쁘게 꾸며진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최종 과제인데 색깔은 다시 말했지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인증을 하실 땐 요걸 다 하셨으면은 레이어를 딱 이제 찍으셔가지고 요렇게 그룹으로 만든 것까지 요거를 스크린 캡처 하셔서 그리고 가방에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캡처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패드에서 요 두 개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이 돼요. 캡처가 됩니다. 됐죠? 여기 요거를 딱 찍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공유하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갤러리에도 들어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공유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데 좀 시간 걸리시니까 시간 넉넉히 잡고 하시고요. 이거를 빠르게 어떻게 제가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뭐를 먼저 칠했고 뭘 나중에 했고 혹은 레이어가 어떻게 되었겠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schüss.